자,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한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고요. 겨울이 매우 추워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온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집은 이런 초가집에 살고 있고요. 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궁에다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구들장을 통해서 방이 따뜻해지고요. 그 연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해요.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이런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런 아궁이 떼서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김장은 담그는 사람 지금도 있지만은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지금 중심으로 가르치고 현대적인 삶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지금 열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고산가옥에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열대 우림기후 지역 다시 한번 그 특징들 보도록 합시다. 기후적인 특징이 워낙 세죠. 날이 연중 덥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중 고온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연중 비가 많이 와요. 그쵸? 100mm 이상씩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중 다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 지역은 아프리카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마존 분지, 남아메리카 이런 곳이 열대 우림 기후였죠. 자, 요거는 뭐냐면 식사,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문화예요. 오늘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속하는 어느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인데요. 이 음식은 기름으로 튀겼으면 독특한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자, 나시고랭, 비운 고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시고랭은 밥이고 나시가 밥이라는 거 같죠? 비우는 이 쌀국수, 아니 그러니까 국수볶음인데, 자, 이 지역에서는 요리할 때 왜 기름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할까요? 왜 많이 사용할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과 향신료를 사용해서 요리하게 되면은 어떤 면이 좋기 때문이겠죠. 어떤 면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숙제해 보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는 의복을 한번 볼까요? 의복은 덥고 습해서 단순한 형태의 얇은 옷을 착용하죠. 전통 가군요. 고상,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집 바닥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고상 가옥이겠죠. 자, 지붕 경사가 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방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죠. 정말 그런가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센토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라이 리빙 뮤지엄,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집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뾰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붕 경사가 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비가 금방금방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가 여기 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다리가 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바닥에 띄어서 지은 집을 고상 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말라카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 왕궁이었대요, 과거에는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붕이 굉장히 뾰족뾰족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현대 선생님이 묵었던 호텔 옆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예, 현대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옛날 전통 과학이 아닌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할까요? 이런 얌이나 카사바 이런 걸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로하고 농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지만 또 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공업도 많이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볼까요? 이동식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화는 불화자예요. 전은 밭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밀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나무가 빽빽하고 나무가 두꺼워요. 베고 나서 경작지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를 때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있는 나무가 탄 재들이 거름이 되겠죠. 땅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사바나 옥수수 등의 작물들을 파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수확을 해요.
자, 그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땅이 지력, 땅의 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힘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에요. 장점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이동해서 와 보니까 또 자라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살림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겠죠. 특히 산소를 뭐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보르네오 섬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훼손이 되게 되면은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카사바나 얌은 이제 고구마랑 비슷한 전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보게 되면 고구마랑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작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에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별 표시 좀 하시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열대 기후, 뜨거워요. 자, 뜨거운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이 뭐죠? 카카오, 바나나, 차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선진국의 기술과 선진국의 자본,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노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대규모 농장에서 카카오나 바나나를 재배하는데 이 카카오와 바나나는 원주민들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죠.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상품으로 팔기 위한 거죠. 그런 상품, 작물 재배 수단이 되는 재배해서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선진국에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도 좋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자료 갖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 우리가 바나나 먹는 거, 파인애플 먹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기 베트남에서는 뭐 특별한 메이커가 없지는 않은데 한국 같은 거 보면 뭐 델몬트 뭐 이런 그 유명한 어떤 뭐 회사들이 있잖아요. 과일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열대 기후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농업 형태를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까? 자, 지금은 옛날에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이모작, 삼모작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게 세 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높겠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밀림에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을 이용한 제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요, 밀림에 이제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그 나무들이 갖고 있는 건강의 효능들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요즘에는 찾아서 제약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던 뭔가요? 이게 바나나인가요? 카카오인가요? 이런 농업, 뭐 플랜테이션 농업의 모습이겠죠? 인도네시아의 논농사, 그 다음에 브루나이의 관광산업, 열대 밀림 탐방, 정글 탐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제약회사가 이름이 마나우스요. 브라질의 마나우스에 있는 회사예요. 삼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 그 정글에 다양한 생물을 이용한 어떤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또 현대적인 산업들,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마나우스라고 하는 브라질 아마존의 중심에 있는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업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요것은 1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작년에 수학여행 갔을 때 찍었던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도 열대 우림 기후지만 어디 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어떤 대도시의 모습이죠. 현대화된 요것은 이제 쿠알라룸푸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했던 뭐 이동식 화전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또 산업화들을 많이 겪고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